로스 이제 5차시 기초 프로그래밍 2. 저번 시간에 이제 토픽에 대해서 했었죠. 이번에는 서비스에 대해서 해볼게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2차시 때 배웠었죠. 가는 것도 있고 요청을 보내서 그래서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해주면은 이제 그 메시지 통진 방식을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다들 터미널을 같이 옆에 켜주시고 cd 이거 캐킨 언더바 ws 워크스페이스 그다음에 소스 이거를 같이 실행할게요. 그러면 이제 cd가 이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킨 워크스페이스라는 작업 공간 아래 있는 소스 폴더 거기로 이동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옆에 약간 파란색으로 캐킨 워크스페이스 소스 열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는 캐킨 크리에이트 패키지 로스 튜토리얼스 서비스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만들 건데 이제 거기에 의존성 패키지가 메시지 제너레이션이라는 의존성도 있고 메시지 런타임이라는 의존성도 있고 로스 CPP 그리고 std 메시지스라는 의존성 패키지를 포함한 로스 튜토리얼스 서비스라는 이 패키지를 만들 거예요. 캐킨 명령을 통해서. 그럼 이렇게 created 됐다고 뜨네요. 저희가 이제 패키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패키지 폴더로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cd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 지금 현재 저희가 캐킨 워크스페이스라는데 거기에서 그 아래에 있는 소스라는 폴더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 이제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거기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패키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같이 만들어지는 파일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폴더랑. 그래서 그게 제대로 만들어졌나 확인을 하려면은 ls 리스트 명령을 사용해서 그 아래에 있는 뭐가 있는가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cmake list, include라는 폴더, package.xml, 그리고 source라는 폴더 이렇게 4개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캐킨 create 패키지 이 명령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거는 그냥 기본형이에요. 완전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면은 이제 거기 그 만들어진 파일을 열어서 좀 수정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패키지 이 파일을 열 거예요. 이 명령어가 gedit package.xml gedit이라는 프로그램으로 package.xml 이 파일을 연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깔려 있으면은 그 코드라고 치시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 수 있습니다. gedit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살짝 보기가 살짝 불편해서 코드가 있으시면은 아마 이게 더 편할 거예요. 코드 그럼 이제 코드가 이렇게 열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빈 공간이 다 있고 설명도 있는데 저희가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야 돼요. 메시지 런타임이라는 의존성 패키지를 빌드 디펜트, 빌드 의존성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빌드 익스포트 디펜드 이거에 있는 메시지 제너레이션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걸 추가를 안 하면은 이게 오류가 뜨기 때문에 원래 토픽을 할 때는 없어도 됐었지만 이제 서비스를 할 때는 이게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제 여기서
이메일을 이렇게 바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서비스 패키지, 만든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또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또 뭐 BSD, MIT 이런 거 추가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패키지를 만들 때 이 이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폴더도 이 이름을 만들어줬고, 그래서 이 이름을 약간 수정하거나 이런 거 없이 쭉 가야 돼요. 끝까지. 아니면은 그냥 모든 곳을 다 뒤져가면서 이 이름이 적혀 있는 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바꿔야 되니까. 다 수정이 됐으면은 저장을 하고, 이제 다음 거 CMake 리스트를 살펴볼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CMake 리스트를 여시면 됩니다. CMake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써놓은 거를 바탕으로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막 소스 코드를 여러분이 패키지에 추가하고 싶으면 그 소스 코드를 만들었다는 정보를 여기다 더 계속 넣어줘야 돼요. 아니면은 그 패키지에 이 소스 코드를 읽지 못해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새로 만들 메시지 이름, 여기 밑에 보시면은 58번째 줄 add service files, 얘를 이제 주석 해제하시고 서비스 튜토리얼이라는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서비스에서 뒤에 그 확장자도 srv로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바꿔도 되긴 하지만 일단 이 스터디에서는 이대로 할게요. 서비스 튜토리얼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 이름으로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만들어줬으면은 이제 의존성. 그래서 generate messages 얘를 찾아서 71번째 줄 얘도 주석 해제. 이거 말고는 따로 추가할 게 없으니까 그냥 주석 해제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캐킨 패키지 옵션, 캐킨 패키지 얘를 찾아가셔야 되는데 얘는 이제 107, 108번째 줄이 있거든요. 107, 108로 찾아가서 얘네 두 개를 주석 해제. 사실 이 위에 있는 include 디렉토리 이거랑 depends 이거 시스템 라이브러리 이것도 다 주석 해제하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이거를 나중에 빌드를 할 때 얘네는 사용되지 않는데 왜 들어있냐고 경고를 띄워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라이브러리스로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 이름을 적고 캡킨 디펜즈 의존성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만들 때랑 똑같이 메시지 제너레이션, 메시지 런타임, 로스 GPP, 스탠다드 메시지스. 다음에 add executable이란 것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136번째 줄 가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지우고 여기 있는 걸 갖다 쓸게요. 마찬가지로 146번째 줄도 해주시고 149번째 줄도 타겟 링크 사실 어차피 주석 처리돼 있으니까 그냥 번거롭게 이렇게 안 바꾸고 그냥 한 번에 가서 그냥 붙여넣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밑에 151번 줄에 새로 하는 거는 이렇게 무더기로 갖다 넣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띄엄띄엄 했던 얘네는 이제 서비스 서버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나중에 무더기로 했던 애들은 서비스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서버에 대한 내용을 차례대로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을 차례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버가 이제 요청을 받아서 다시 응답을 해주는 애고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는 애죠. 그 다음에 또 다 되셨으면은 저장하고 이제는 이제 아까 캐킨 크리에이트 패키지라는 명령어로 자동으로 생성된 파일들을 수정을 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또 새로 만들어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캐킨 워크스페이스의 소스 폴더 아래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라는 폴더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비스 파일을 작성하는데 이제 폴더를 만들고 거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mkdir make directory service라는 폴더 이 명령을 통해서 서비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cd 서비스 만든 대로 이제 들어가서 gedit service tutorial.srv 저희가 아까 위에서 cmake 작성할 때 srv tutorial이라는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아까 넣어줬으니까 이제 실제로 만들어 줘야겠죠. 마찬가지로 gedit이 아니라 코드가 있으시면 코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srv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동해서 이 파일을 만들어줘요. 지금 하는 이 gedit srv tutorial.srv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파일이 없죠. 근데 그냥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시면은 원래 없었으니까 새로 만들어서 열어줘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철자가 안 틀리게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틀리면 이제 또 나중에 그 찾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이제 원래 없었던 애니까 그냥 빈 아무것도 없는 애가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걸 넣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int 64라는 자료형을 갖고 있는 a라는 변수 그리고 b라는 변수 그 다음에 result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사이 요거 구분자가 이제 이 구분자 기준으로 위에 애가 요청에 사용되는 변수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애가 응답에 사용되는 변수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 가지고 오늘 할 거는 A랑 B를 그 클라이언트가 보내줘요. 그 다음에 서버가 그거를 받아서 계산해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파이썬이나 CPP 하셨던 분들은 더하기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실행이 되는 서비스 노드 코드를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것도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얘네를 만들어 줄 건데 이제 이 코드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저희가 처음에 아까 리스트 만들고 나서 리스트를 봤을 때 cmake 리스트, include, 패키지, src라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src, 소스 이 폴더 안에 이 코드 소스 코드들이 작성이 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srv 폴더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src 폴더로 이동해야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스 cd라는 애로 한 번에 이 코드를 입력하시면은 로스 cd 명령어가 이 로스 튜토리얼스 서비스 이 패키지를 찾아서 그 아래에 있는 다음 폴더로 이제 이동할 수 있어요. 이 코드를 사용하시면 바로 이동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cd 하고 띄고 점점을 하시면은 그 상위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제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로 이동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cd src 하면은 이동하도 돼요. 어떤 방법도 상관이 없긴 한데 일단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저희는 이제 서비스 서버 코드를 이제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없던 애를 만드는 거니까 철자 안 틀리게 조심하시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그냥 긁으시면 돼요. 리턴 제로까지 쭉. 4. 그다음에 처음 복사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러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그 빌드하고 나면은 이제 이 파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줄은 무시하셔도 되고 이 나머지 내용들은 아직 지금 단계에서 살펴보긴 좀 어려워서 일단 그냥 복사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핵심 부분 저희가 더하기 한다 했잖아요. 그것만 보면은 이제 result는 a 더하기 b 이런 내용들 있죠. 그래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또 만들게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다 긁어서 복사.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든 패키지를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빌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빌드하는 과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통해서 로스 노드를 실제로 여러분이 만든 거를 빌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류가 좀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되신 분들은 이제 노드를 다 무사히 빌드를 했으니까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칸 나눠 주셔서 이제 로스 코어 항상 이렇게 먼저 로스 코어를 돌려야 돼요. 로스 코어 돌린 다음에 로스런으로 이 로스 튜토리얼스 서비스라는 패키지를 저희가 만들었죠. 이 패키지 안에 있는 서비스 서버 노드를 실행할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까지 실행할게요. 로스런, 로스 튜토리얼스, 서비스 클라이언트 한 다음에 저희는 이제 숫자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 두 숫자를 넣을 거예요. 4, 7,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서버에서 4, 7을 받아서 11을 돌려줬고 클라이언트도 그걸 받았죠. 그럼 이제 이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로 통신을 한 거예요. 이 두 노드가. 오늘 스터디의 핵심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걸 응용하셔서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이것만 갖고 새롭게 자기가 원하는 걸로 아예 처음부터 만들기는 좀 어렵죠. 이번에 다 그냥 갖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서 안에 코드를 보셔도 이상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스를 더 공부하셔서 이제 원하는 노드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쭉 스터디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